물하고 여러분들이 물이 있고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얼음이 뜨거든. 근데 이 얼음이 모두 녹았다고 생각해봐. 얼음이 만약에 물로 변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얼음의 부피가 큰 거야, 물의 부피가 큰 거야? 얼음의 부피가 더 크거든. 일반적인 물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얼음의 이만큼의 부피가 될 거야. 근데 다 녹으면은 딱 물, 잠긴 부분, 여기는 물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에서 물로 가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얼음의 질량하고 다 녹았을 때 물의 질량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도식이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주거든. 그럼 질량은 이렇게 해서 밀도 곱하기 부피 한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얼음의 밀도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얼음의 전체 뭐가 있어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얼음의 부피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밀도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물의 밀도니까 요게 잠긴 부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물의 밀도가 1로 놓게 되면은 얼음이 한 대략적으로 0.9 정도가 되거든. 그래서 잠긴 부피는 전체 얼음의 얼마가 돼? 요것만 잘 보세요. 잠긴 부분의 부피는 얼음 전체의 얼마냐면 0.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잠겨져 있다는 거야? 90%가 잠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기가 10%만 있고 사실은 밑에 보면은 90%는 다 모두 잠겨 있다. 뭐 이 얘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제 그거 설명해 준 거 하나 추가해 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만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물은 특성이 분자 자체가 극성을 띠고 분자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해. 그러니까 극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물에 잘 여러 가지 물질이 녹으니까 용해성으로 하는 거고, 수소 결합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일단은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무엇이 크다? 비율이 크다. 이 얘기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녹는 점하고 끓는 점에 대해서 다른 분자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 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녹는다. 그때 필요한 것이 융의 열이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물을 수증기로 만들 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기와 열이다. 같은 말이에요. 융의 열과 기와 열이 크다. 뭐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피가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얼음하고 밀도 차이가 생긴다. 방금 전에 배운 거든. 밀도 차이가 생기는 거. 그지? 근데 이때 그래프 설명은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생각하라고. 10도씨 물이 있어.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4도씨까지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질 거야. 그럼 이게 4도씨 물이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가장 작아 4도씨 물이. 근데 여기서부터 온도를 낮춰주면 이 내부에서 서서히 빈 공간들이 생기는 거야. 수소 결합으로. 그러면 부피가 오히려 커져. 맞지? 그럼 이게 0도씨야. 0도씨 물이었다가 갑자기 0도씨 얼음이 되면 육각형 빈 공간이 완성이 돼 버리니까 부피가 가장 큰 거야. 그래서 부피가 가장 작은 물은 4도씨 물이고, 여기서 4도씨 물, 부피가 가장 큰 건 0도씨 얼음. 그런 다음에 0도씨에서 온도를 또 낮춰주면은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리고 결과만 생각해 주시면 뭘 생각해야 돼? 가장 밀도가 큰 물이 뭐예요? 그럼 몇 도씨 물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4도씨 물이. 그러니까 밀도는 물이 얼음보다는 항상 큰 거야. 온도와 상관없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큰 물이 몇 도씨라는 거야? 4도씨 물이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강에 얼음, 표면에 얼음이 얼어도 그 밑바닥에 가면 몇 도씨 물이 있다는 거야? 4도씨 물이 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시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표면 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 표면 장력은 응집력하고 부착력이라는 말부터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
응집력하고 부착력은, 응집력은 뭐냐면은 같은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고, 부착력 갖고는 서로 다른 물질이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서로 같은 물질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응집력이라고 하고, 부착력은 서로 다른 물질들 사이에 끌어다니는 것은 부착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차이점만 기억하고, 표면 장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액체가 표면에서 가장 표면적을 작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표면적이 가장 작은 경우가 수학에서도 구형이라고, 공이라고 하는 거야, 공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물 속에서 한번 잘 봐봐요. 물이 이렇게 표면에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물 속에 있는 어떤 물 분자를 하나 봐봐. 그러면은 물 분자들끼리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만 집중적으로 보면은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데, 그런데 물 분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물 분자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모두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동일하니까 전체적으로 총 힘의 합은 제로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표면에 어떤 물 분자 하나가 얘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옆에서 얘를 끌어당길 거고 요것만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습 뭐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더라도 요 녀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력이 총합이 0이 되질 않아. 밑으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석에 있는 물을 한번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물 분자가 수소 결합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은 합력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구석에 있는 녀석도 이쪽으로 힘을 받게 돼. 그러면은 전체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이렇게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표면이 어떤 형태가 돼버려? 구형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표면적이 직선에서 구형이 되면 구형이 표면적이 최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장력 그러는 거야. 표면에서 장력은 당긴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표면에서 작용하는 장력. 그래서 표면 장력. 그러면 표면 장력 때문에 이거 다 무슨 결합?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들. 표면 장력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물의 표면의 형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표면의 형태는 동그란 구형이 되는 거야. 위로 볼록된다는 것도 표면 장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표면에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양쪽에서 물 분자들이 서로 세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표면이 매우 단단하는 거야. 그래서 표면 단단, 이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구형이 되면서 표면이 단단한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휴가철에 갔을 때 계곡에서 뭐 점프 뛰고 그러잖아. 그 잘못 떨어지면은 다치지? 왜 그래? 물 표면은 사실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위에서 잘못 떨어지잖아. 다이빙 선수들 보면은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기울어져 떨어지면은 여기 멍들고 난리가 나. 그래서 그만큼 물의 표면은 매우 단단하다는 걸 보셔야 돼. 이게 그 할 일 없는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데 63빌딩에서 그런다고 그러대. 63빌딩에서 달걀을 떨어뜨린데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 높이에서 물 표면에 떨어뜨리면은 확률적으로 여기서 63빌딩에서 땅바닥에 달걀 떨어뜨리면 10만 개 중에서 하나는 안 깨진대. 10만 개 중에서. 근데 물 표면에 떨어뜨리면 다 깨진대. 여기서 그만큼 사실적으로 보면은 물 표면은 높은 높이에서 보게 되면은 표면은 엄청 단단한 거야. 여기서 그 되게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위험한 거야. 너희들 비행기가 불시착할 때 비행기가 그냥 맨 땅에 불시착하면도 그냥 바다에 떨어지면 낫겠지? 아니야. 표면적인 생각하면은 물도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엄청 단단한 거야, 물 표면은. 그것도 위험한 거야. 그래서 물 표면에 비행기 떨어지고 그러면 뭐 비행기 그냥 폭파하고 부서지고 막 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통 물렁물렁하니까 푹 빠져지니까 뭐 더 안전하겠다.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표면 장력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힘이다. 표면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표면 장력 언제가 클까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분자 사이 힘이 크면 돼요. 여기서. 근데 온도가 높아버리게 되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표면에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일부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표면 장력은 온도가 낮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야 되는데 물은 아주 특별하게 분자 간의 인력으로 수소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액체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크다. 형태는 구형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관련 현상을 한번 보세요. 관련 현상은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동그란 모양, 그 다음에 표면 단단 이렇게 해주는 거야. 첫 번째, 수면에 클립을 살짝 놓으면 가라앉지 않는다. 이건 뭐야? 구형 때문에 그러는 거야. 표면이 단단하다는 거야. 표면이 단단해요. 그 원리로 설명하는 거고, 플립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어. 이거는 구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금쟁이가 떠요. 그러면 표면 단단으로 설명하시면 돼. 알아? 뭐 소금쟁이 벌레 밑에 보면 발바닥에서 뭐 기름을 분비를 한대. 사실은 여기서 그 물에다가 기름은 섞이지 않지. 뭐 그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뭐 초등 무슨 과학 탐구 이런 거 읽어보면은 소금쟁이 발바닥에서 기름기 나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하니까 위에 떠 있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은 단단하다. 그 다음에 물이 여러분들이 보면 컵에 물이 이렇게 다 채우잖아. 그러면 넘칠 듯 말 듯 해주면 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표면에. 그래서 이것도 무엇으로? 단단이야 아니면 구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구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형하고 단단 이 두 가지만 갖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탐구학습에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동일한 판하고 여러 액체가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수은하고 물하고 비눗물, 에탄올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구형,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수은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액체 중에서 가장 표면 장력이 큰 액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가장 구형으로 돼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 수은이다. 판단만 해주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20도, 40도, 60도인데 누가 가장 동그라미지? 20도 물이 가장 동그란 형태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물이 옆으로 퍼져버리니까 표면 장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것은 온도가 낮아야지만이 무슨 장력이 크다는 거야. 표면 장력이 크다. 아까 정리했던 거고. 얘는 봐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거든.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얘는 A와 이만큼이 붙어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똑같은 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비유는 A와 물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물질이잖아. 이거는 응집력이 아니라 부착력이라고 해요. 부착력. 근데 접촉 면적이 누가 더 넓어요? A가 더 넓잖아. 그래서 A 물과 A의 부착력은 물과 B의 부착력보다는 어떻다? 더 크다. 이런 말을 써줘. 그래서 부착력은 서로 다른 물질이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부착력은 A가 더 큰 거예요. 표면 장력은 누가 더 커요? 이렇게 주면은 표면 장력은 지금 누가 더 크다?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은 부착력은 얘가 큰 거야. 접촉 면적이 클수록. 그래서 근데 얘가 무슨 형태로 돼 있지? 구형의 형태로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완벽한 공의 형태로 될수록 응집력은 더 크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의 모세관 현상이 있지? 그럼 선생님 얘기 이것부터 좀 들어봐. 이 모세관 현상은 가는관을 따라서 액체가 쭉 올라가는 걸 모세관 현상인데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여기에다가 가느다란 관에다가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이게 유리야, 유리. 그래서 이게 유리고 이거는 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얘가 유리하고 물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이거를 부착력이 작용해. 그러면 양 끝부분이 이렇게 부착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물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유리하고의 부착력이 강한 거야. 응집력보다. 일단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졌잖아. 그지? 그럼 표면적을 좁히려고 그러면 뭐가 작용해야 돼? 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거야. 응집력이 작용하면은 철봉에 사람 이렇게 잡고 당기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응집력에 의해서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버려. 이거는 응집력에 의해서 표면이 둥글게 변해버려. 그 다음에 또 이 응집력이 크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응집력보다 또 부착력이 크니까 이 끝이 양쪽으로 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게 되면 또 표면이 이렇게 되니까 넓어져. 그 다음에 또 응집력이 작용해. 응집력이 작용하면 또 이런 상태가 돼버려. 또 부착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돼. 응집력이 작용하면 이런 형태가 돼.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야. 왜? 이 상태에도 이제 뭐가 작용하지, 얘들아? 위로 작용하는 부착력이 있는데 일단 물이 이것만큼 올라가면은 이 물만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보다 이제 응집력하고 이 물의 무게의 합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얘가 물이 가느다란 관은 올라가는 건 모세혈관인데 언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역이 클 때가 더 그런 거지. 유리하고 물의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근데 계속 못 올라가는 이유는 나중에 물기둥의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여기거든. 그 정도까지의 물의 무게는 이것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물의 무게만큼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유리관을 더 가느다란 걸 채워주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얘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의 무게는 이것만큼인데 여기만 채워줘도 아직 부족하니까 가느다란 관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는 관일수록 올라가는 높이는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야. 끝. 이거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확대를 시켰잖아. 물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응집력,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그 다음에 다른 물체하고 잡아당기는 거 유리예요. 유리하고 물은 부착력이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보면은 부착력이 먼저 작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집력이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또 다시 어떻게 해서 부착력이 작용해. 그럼 최대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양쪽을 이제는 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서 멈춰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왜 못 올라가요? 이렇게 주면은 이 물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모세관 현상의 힘의 조건은 일단 무슨力더 커야 되는 거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커야지 올라가 주는 거야. 그러면 응집력이 컸을 때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리가 똑같은데 밑에 한번 보세요. 수은의 모세관 현상은 수은은 액체 중에서 표면 장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응집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알겠어?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내려가서 멈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응집력이 크다 이런 뜻이고 올라가는 것은 뭐야? 내려가는 것은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큰 거고 올라가는 것은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는 물기둥의 무게, 중력하고 응집력이 부착력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관의 지름이 작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최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물의 무게는 이것만큼이거든. 근데 이거를 더 얇은 관을 사용해 주면 딱 이 물의 무게만큼이니까 더 많이 올라가야지 전체 물의 무게가 동일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끝. 됐어요. 그 다음에 관련 현상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어? 식물의 뿌리에서 물관을 따라서 뭐 물이 흡수된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수건이나 휴지 한쪽에다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하면 쭉 빨아들이잖아. 이것도 다 뭐야? 물이 스며드는 거, 올라가는 거 모세관 현상. 알겠지? 자, 요 정도예요. 됐어요? 그래서 옆에 만화로 설명했지만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성 분자라서 용해성이 나타나고 수소결합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씩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제는 생각이 나야 돼. 밀도가 물이 얼음보다 크다는 거 이런 뜻이고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기화열이 더 크다.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을 당긴다. 그래서 형태는 구형이고 표면은 단단하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고 모세관 현상은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 그럼 내려가는 것은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관이 지름이 작을수록, 즉 얇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내려간다. 요 정도까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배우게 될 게 용액의 성질이거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묽은 용액의 성질을 배우게 돼. 이게 묽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싱겁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물의 용질이라고 하지. 소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준 거야. 알겠어? 조금 넣어준 것을, 농도가 낮은 것을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데, 묽은 용액의 성질이 여러분들이 순수한 액체하고 거기다 소금을 탔을 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할 것이 뭐냐면은 이거를 비교하는 거야. 항상 vs 이렇게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물하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액체라고 그러고 이거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비교하고 순수한 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고, 알겠지? 지금부터는 이러한 용액은, 즉 소금이 아주 적게 넣어져 있을 때, 묽은 용액일 때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증기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만 딱 정리하는데, 이 증기압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지? 잘 날아간다고 얘기해 줬지. 그러면 순수한 물들 같은 경우는 잘 날아가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잖아. 그럼 요 표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물 분자들끼리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소금 입자들, 용질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물체 이렇게 해서 액체가 방해를 받는 거야. 표면에서 잘 못 날아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순수한 액체에 비해서 용액의 증기압은 잘 못 날아가는 거야. 증기압력이 더 낮아지는 거. 이걸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보면은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도씨에서 끓어버리겠듯. 그러니까 끓어버린다는 것도 사실 보면은 액체들이 표면에서 날아가 주는 건지, 근데 용질이 끓어가는 것을 막아줘 버리는 거야. 못 막아게. 그래서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아니면 끓는 점이 순수한 액체보다는 더, 녹는 점은 더 내려가고 끓는 점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끓는다는 걸 한번 세요. 날아가 버려야 되거든. 근데 용질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방해를 일으키니까 잘 못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언다는 게 무슨 뜻이지? 물 분자 사이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야지 이게 어는 거거든. 근데 이 사이에 용질 입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뭉치는 걸 또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증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녹는 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끓는 점 더 높아지는 건 다 용질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용매라고 할게. 용매는 순수한 액체 분자를 얘기해 주는 거야. 용매의 운동을 용질이 방해를 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배울 것이, 요게 끝나게 되면은 삼투압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 삼투압은 생명과학에서도 배웠을 거야. 삼투압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물이 이동하는, 그럼 평균적인 이동이고, 고분자에서도 고농도에서도 저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해. 근데 고농도라는 건 용질이 되게 많은 거거든. 그러면 그 물 분자가 용질에 퉁퉁퉁 부딪히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저분자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물보다는 양이 더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으로는 저에서 고로 가는 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수면의 높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 녹는 점, 끓는 점에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한마디로 나중에 다 끝나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용질의 방해로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해 효과도 더 커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는 거하고 많이 넣으면은 어때?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짜지겠지. 그러면 용질의 방해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용액의 성질들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순수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었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게 농도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농도부터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2학기, 1학기 때 보면은 농도는 배웠어. 근데 다시 농도를 배워요? 그거 아니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첫 번째 보면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이 뭐지?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용의 기준이 얼마지? 100g 중에서 용질이 몇 그램 녹아 있는가. 알겠어? 이거를 우리는 퍼센트 농도거든. 그러니까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이 용액 100g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100만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항상 이 100은 정의 상태에서 기준을 곱해준다. 그럼 이게 퍼센트 농도거든.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 용질의 양은 또 얼마요? 이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눠주면 돼. 그냥 100으로 나눠준다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이따 공식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등장했던 거. M 그러면 무슨 농도지? 몰농도지. 몰농도의 정의가 뭐냐?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많이 했잖아. 이 부피가 정확하게 기준은 1리터 기준이야. 사실은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 기준이 1이야. 그러니까 여기 1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몰수는 정확하게 아셔야지. 화학원에서도 했지만 몰수는 질량이 있으면은 분자량으로 나눠준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몰수를 구하세요 그러게 되면 몰농도에다가 부피 이렇게 주면 되고 이대로 두면 돼. 근데 문제가 우리가 사실상 화학에서 실험할 때 뭐 염산 1리터를 넣고 뭐 NaOH 이렇게 안 쓰거든. 그러니까 미리리터 단위를 써줘. 그럼 만약에 여기 리터가 아니라 미리리터가 나오면은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1리터가 아니라 1000ml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미리리터로 돼 있으면 기준이 이제는 얼마로 꼭 곱해줘야 돼. 10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미리리터 있으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 다음에 1000으로 나눠줘야 돼. 1000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한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몰수 구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배운 것 같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퍼센트 농도는 다 질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온도가 높든 간에 낮든 간에 질량은 불변이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안 받아. 근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의 부피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부피기 때문에 용액은 액체라고. 알겠어요? 그 액체에 용질이 녹아 있는 거잖아. 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농도 값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몰농도 정의되어 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몰랄 농도라는 거야. 몰랄 농도. 이게 화투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용액에서 계산 문제는 사실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 몰랄 농도를 쓰거든. 삼투압에서는 몰 농도를 좀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몰랄 농도를 조금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정의만 읽어봐. 용매 1kg 속에 뭐가 차이점이 있지? 용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여태까지 퍼센트는 용액,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였거든. 근데 몰랄 농도는 순수한 무엇이야? 물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액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순수한 액체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래서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을 써줘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는 질량이 들어가는데 봐라. 용액이 아니야. 용매의 질량분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기준이 얼마냐면은 봐요. 1kg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1kg이야. 그럼 조심해. 이게 1kg이면 문제가 킬로그램으로 주어지면 기준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킬로그램이 아니라
g으로 주어져 있다면 얼마나? 1kg은 몇 g과 똑같은 거야? 1000g하고 똑같잖아. g을 주어졌을 때는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반드시 1000을 곱해주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kg은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만 g으로 두었을 때는 항상 1000을 곱하셔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현재 퍼센트 농도하고 동일하게 기준이 질량 기준이야. 그러니까 무엇에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몰랄 농도의 차이점을 얘기해 줬어. 몰랄 농도는 물만 따지는 거야. 용액 기준이 아니라 물 몇 그램? 1000g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몰 농도 연습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 연습하는 거 실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몰랄 농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은 농도 계산도 못 해갖고 문제 못 풀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화투 과정에서 퍼센트 농도 문제나 몰 농도 아니면은 퍼센트를 몰 농도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는 화학 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 다뤄. 근데 연습만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퍼센트 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물 얼마라고 돼 있지? 180g이 되겠지. 근데 물이 기준이야 아니면 용액 기준이야? 용액 기준이잖아. 그럼 물은 얼마가 돼있어? 180에다가 용질은 얘가 화학식량이 40인데 0.5몰이래. 그럼 몇 g이 있다는 거야? 녹아있는 것은 20g이 녹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녹아있는 NaOH는 얼마가 돼? 20g이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안 돼. 여기다 얼마를 곱하고 항상 퍼센트의 기준 100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10% 용액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 포도당수에 240g의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과 몰수 이런 거 뭐 한 줄짜리도 너희들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보면 30%라는 게 뭐지? 30%라는 게 용액 몇 g에? 용액 100g에 용질이 30g 녹아 있다는 뜻이야. 30%라는 게. 근데 용액이 그러면 용질이니까 물, 그러니까 수용액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은 물 70g에 그 다음에 녹아있는 용질이 30g. 그래서 전체가 100g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보시니까 요번에는 수용액이 몇 g이래? 240g. 100g이 아니라 240g이래. 그럼 다 몇 배가 돼버리는 거야? 2.4배가 돼버리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 그러면 용액이 얼마가 된대? 240g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몇 배? 2.4배가 되잖아. 100g에서 240. 그러면 얘도 얼마? 2.4배를 해주고 얘도 몇 배를 해주면 돼? 다 2.4배를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알아들어요? 응? 괜찮아.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물 100ml의 NaCl, 소금이 20g, 퍼센트 농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이거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밀리리터는 부피거든.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주려면은 밀도가 필요한데 이 뜻이 뭐냐 얘들아? 1ml는 1g하고 똑같아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요것은 물 100g이 돼버리겠다. 똑같은 말이지. 1ml가 1g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퍼센트 농도는 전체가 125g이 되겠다. 거기에 얼마? 25g이 녹아있어. 기준은 100을 곱해주면 뭐 퍼센트 농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뜻이야. 됐어요? 할 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몰농도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 몰농도는 그냥 앞에서 왜냐하면은 사실 몰농도가 지금 물질과 에너지 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아. 나중에 너희들 3학년 1학기 되면 여기 어디 책 있잖아. 화학 반응의 세계는 다시 복습하고 해야 돼. 몰농도도 다시 복습해야 되고 왜? 뭐 중화 반응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여튼 계산 문제 되게 많아. 알겠어? 나중에 됐어요? 그럼 몰농도 연습 한번 해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혼합한 용액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생각나는 사람은
쉽게 풀고 아닌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이게 답 얼마가 되지? 얼마? 0.15 몰농도. 이거 왜 그래? 두 개 혼합한 문제는 내분점 찾는 거야, 내분점. 얘도 500 넣어줬고 얘도 500 넣어줬잖아. 딱 얼마씩 넣어줬어? 반반씩 넣어줬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선 그려주고 0.1이 있고 여기 0.2가 있는 거야. 그럼 둘을 혼합하게 되면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농도가 결정이 돼 버리는데 얘도 500 넣어주고 500 딱 반반씩 넣어주니까 여기가 딱 내분점 1대1이 돼 버리기 때문에 0.15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얘가 200ml 넣어주고 얘가 300ml 넣어줬잖아. 그럼 부피는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치? 그럼 어디에 더 가까울까? 얘가 더 많지 않겠어? 얘가 더 많이, 농도가 더 큰 걸 많이 넣어줬으니까 딱 혼합 용액의 농도도 어디 근처야? 0.1 근처야? 0.2 근처야? 0.2 근처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러면 부피비가 2대 3이면은 농도의 내분점은 거꾸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3대 2가 돼서 이 지점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졸지 마라 이제 그만. 100하고 400을 넣어줬을 거야. 그럼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되지. 그럼 내분점은 몇 대 몇이야? 거꾸로 4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혼합 용액의 농도. 여기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됐지? 그 다음에 0.1 NaOH 20ml를 취하여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전체가 200이 되도록 물 켰을 때 몰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봐봐라. 여기서 220ml만 뽑아왔대. 알겠어요? 그래서 수용액 20에서 용액의 전체 부피가 얼마? 200이 됐대.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10배가 돼버렸잖아. 그럼 몰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20ml의 몰수하고 여기다가 물 켰다는 건 무엇을만 넣어줬다는 거야? 물만 넣어줬다는 거지. 그러면은 용질의 양은 몰수는 변함이 없던 거야. 그러면 부피만이 몇 배가 돼? 10배가 될 거야. 그럼 농도는 몇 분의 1로 떨어져요? 10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 0.01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되겠지. 그래서 뭔가 액체를 취하여 내가 원하는 만큼을 뽑아내고 싶으면은 뭘 사용하지? 피펫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몰농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은 그 몰농도 퍼센트 농도하고 몰농도의 변환 공식 생각하는 사람 있냐? 몰농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그랬지? 몰농도는 무슨 양분의? 분자량 분의 그 다음에 10AD 이거를 유도할 필요도 없고 지금 화투 과정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10AD인데 A가 이게 퍼센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까지 화투에서 다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농도를 구하라 그러면 10. 근데 이거 그대로 화학식량이 얼마로 돼 있어? 40 넣어주고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가 저기 주어져 있네. 10%라고 주어져 있고 밀도가 1.2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냥 바로 몰 농도하고 퍼센트 농도를 서로 상호 환산을 할 수 있다. 근데 화투 과정에서 이거 변환하고 혼합 용액은 사실은 화투 과정은 아닌데 그냥 농도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정말로 몰랄 농도 연습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천천히 할 테니까 봐봐. 몰랄 농도 연습하고 쉬게 해줄 테니까 잠깐만 잘 봐라. 몰랄 농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몰랄 농도는 물 1kg이 기준이라는 걸 하셔야 돼. NaOH 10g이 100g의 물에 녹았다 이렇게 주면 사실 그냥 필요 없는 꼼꼼하게 주면 100g 중에 몇 g이 녹아 있어? 10g이 녹아 있잖아. 저걸 몰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4분의 1몰이야. 이러고 집에 갈 거야? 이거 분명히 물 몇 g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100g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몇 g이야? 1000g이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꼭 하시고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썼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암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워지면 10이 될 거야. 그래서 아마 2.5, 그 다음에 스몰 m 써주면 이게 2.5 몰랄 농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 18g이 200g의 물에 용해되어 있다. 몰랄 농도. 그러면 물만 찾는 거야. 용액이 아니라. 그럼 물은 200g이고 거기에 포도당이 18g이 되죠. 몰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있으면 여기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180으로 나눠주면 아 이거는 10분의 1몰이구나. 이러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 기준은 물 몇 g이기 때문에 물 200이 아니라 1000g이 기준이니까 기준 1000을 곱하는 거야. 나중에 암산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5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0.5 몰랄 농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3번에 NaOH 자 1g을 50ml의 물에 넣었다. 우리 몰랄 농도는 부피 기준이 아니라 g이거든. 그럼 뭔가 밀도로 바꿔줘야 돼. 근데 밑에 보니까 1g하고 1ml하고 같다는 개념이니까 여기는 얼마? 50g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50g이니까 50분의 물, 그 다음에 저 1g은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몰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1g을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했고, 이러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잖아. 기준은 물 1kg, 즉 1000g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꼭 하셔야 돼. 그럼 머릿속에 암산해주면 이거하고 이거 약분해주면 아마 20이 나올 거다. 그럼 40분의 10은 반이니까 0.5 몰랄 농도. 이렇게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야. 4번에 보시면은 20% 이거의 몰랄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 20%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이거의 몰랄 농도.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잖아. 얘가 용에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이라고 하는 것이 20g이 녹아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물만은 몇 g이라는 뜻이지. 물은 전체가 100g이잖아. 그럼 녹아있는 게 20g이면 물만은 몇 g이야? 80g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얘들아. 80g에 20g이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몰랄 농도를 정의하세요. 그러면서 물만 보는 거예요. 80g 속에요. 20g 녹아있으니까 화학식량으로 몰수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20g에 40으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집에 가면 안 되잖아. 여기서 기준은 물 1000g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 1000을 곱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 돼버릴 거야. 그 다음에 공 하나 없어지고 요거 하나 없어질 거야. 그럼 요거 2분의 1인데 여기다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 돼? 50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8분의 얼마? 여기는 5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몰랄 농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 약분해서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구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 몰랄 농도 요 정도야. 기초 계산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안 되는 학생들은 옆에 해설 깨알같이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중에서 세 가지 농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농도 연습? 몰랄 농도에 익숙하셔야 돼요. 여기서 몰랄 농도야.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액체야, 용액이 아니야. 그 물 1000g에 몇 몰이 녹아 있는가, 그걸 따져주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끝. 밑에 하나 더 있네. 그 다음에 3몰 농도 NaOH 수용액의 몰랄 농도로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천천히 한번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이게 뜻이 뭐냐면은 3몰 농도가 무슨 뜻이야? 용액 1리터에 3몰의 NaOH가 녹아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수용액의 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몰랄 농도를 구하려면 질량으로 정해야 되거든. 그럼 부피는 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1ml가 1.2g이라는 거야. 1ml가. 그러면은 1리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1000ml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1000ml는 1200g하고 같아요. 이런 뜻하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1리터가 있으니까 1000ml니까 얘는 1200g이에요. 란 말은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속에 산몰이 녹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산몰은 몇 g일까를 생각해 주면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러면 곱하기 40을 해주면은 120g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용액 1200 중에서 녹아 있는 게 120g이야. 그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누구지? 물의 질량이지, 물의. 그러면 여기는 물이 몇 g이 있을까? 그러면은 1200에서 120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아마 1080g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것만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농도, 몰랄 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물 1080에 녹아있는 몰수가 몇 몰 녹아있다는 거야? 3몰 녹아있잖아. 근데 이러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물 얼마 기준이기 때문에 1000이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옆에 있는 소수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퍼센트를 몰랄 농도로 바꿔본 거고 밑에 있는 몰 농도는 또 몰랄 농도. 근데 요 3번, 5번이 있잖아. 핵심은 뭐야? 어차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몰랄 농도는 질량 기준이야.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값이 주어지는 거야? 밀도 값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밀도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계산.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몰랄 농도에 대해서는 기본 설명까지 다 했으니까 기초적으로 몰랄 농도는 구할 수 있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알겠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미리 좀 얘기를 해놨거든. 이 만화컷은 뭐냐면은 이게 앞으로 이걸 배울 거예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말 안 쓰거든. 옛날에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배웠어. 묽은 용액의 총괄성. 그러니까 묽은 농도가 낮은 용액들은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건데 그 용질이 비휘발성 용질이야.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야. 그 녹아있는 용질은 휘발성,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 소금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녹아있어? 소금이 녹아있잖아. 소금 입자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을 녹은 묽은 용액. 그래서 근데 그 용액이 용질이 뭐가 녹아있느냐 그게 관계없다는 거야. 용질의 종류, 소금이 녹든 포도당이 녹든 녹말 그런 용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입자수에 비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이거 C2H5O 이렇게 쓰면 이거 뭐라고 읽어주냐? 6개, 12개, 6개 이거 뭐냐? 이거 아는 놈 하나도 없냐? 이거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포도당을 1몰을 물에 녹였어. 알겠어? 그러면은 포도당의 입자수는 몇 몰이 되는 거지? 1몰이 되겠잖아. 근데 소금을 녹였어. 소금은 NaCl이라고 하거든. 그럼 소금 1몰을 녹였어. 알겠어요? 그럼 입자수는 몇 개지? 소금물이 물에 녹으면 가만히 있어? 아니지. 무슨 화가 돼버리지? 이온화가 돼버리지. 그러면 NA가 1몰이 있을 거고 Cl-도 몇 몰? 1몰이 되겠지. 그러면 총 몇 몰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2몰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있니? 포도당에 녹아있니?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오직 녹아있는 입자수는 얘는 1몰 효과고 얘는 2몰 효과. 그러니까 입자수에 관련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겠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리 좀 다 얘기를 해볼게요. 증기압력 이렇게 내림이라고 돼 있지. 이거를 하고 할 거야. 순수한 물은 잘 날아가는 거야. 잘 날아가는 게 증기압력이 큰데 만화 재밌어요. 묽은 용액은 잘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는 거야. 왜? 난 날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 있는 용질이 방해를 해주는 거야. 잘 못 날아가. 그러면 증기압력은 더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묽은 용액의 첫 번째 성질 순수한 액체보다는 증기압이 더 떨어져요. 잘 못 날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 잘 날아가, 못 날아가.
그러니까 못 날아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기억하세요. 왜 못 날아갈까 생각하면은 표면에 용질들이 방해를 해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겨주고 이거를 그냥 정성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럼 양적 관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이따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있잖아. 끓는 점이 더 오히려 올라간대.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 라면물 끓일 때 물을 끓이고 면을 넣어요? 아니면 스프를 넣어? 스프를 넣지. 그 스프가 더 짠물이야.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뭐 용액 같은 거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야. 그러니까 면이 빨리 익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 얘기예요. 보면은 봐봐. 나는 100도씨에서 끓어 이러잖아. 근데 보면은 100도씨보다 높아서 끓어 이 말은 이러한 용질들이 얘가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러려면 끓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해 줘야지 그때서야 끓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것도 그래프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고 어는 점 내림이 뭐야? 언다는 것은 물 분자가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운데로 뭉쳐줘야 되거든. 분자 운동. 그러면서 육각고리가 형성이 돼야 돼. 빈 공간이. 근데 이 뭉치는 것을 용질이 군데군데 들어가서 못 뭉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분자 운동을 더 떨어뜨려 주려면 온도를 더 낮춰줘야 돼. 그래서 어는 점 내림. 보통 뭐 생각하면 좋아? 강물은 몇 도씨에서 얼지 표면이? 그냥 물이기 때문에 0도에서 얼어. 바닷물은? 너 바다 오는 거 봤어? 이거 잘 안 얼어. 알겠어? 왜? 소금물의 어는 점은 영하 10도씨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강물하고 바닷물 그런 거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묽은 용액이고 진한 용액이야. 그렇게 되면 원래 이런 물 분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알겠어? 사실은. 반투막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얇은 세포막 성분이거든. 요거는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작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에 용질이 많으면 물 분자가 가다가 이게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은 하지만 양이 적은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더 많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다 보면 여기 수면은 낮아지고 시간 지나면 여기는 수면이 높아지는 현상.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수면이 낮아지면 여기까지 떨어지고 얘가 높아지잖아. 그럼 원상태로 보내기 위해서 눌러줘야 되는 힘. 이거를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더 크게 눌러줘야 될까? 수면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이 말은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높이 차이가 크는 거야. 그러면 원상태로 돌릴 때 눌러줘야 되는 무슨 합도 더 커진다는 거야. 삼투압도 더 커진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배우게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네 커트가 만화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좀 말고 이거를 이제는 뭐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몰랄 농도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다 분석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되겠죠?